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미용사 이규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가장 인터넷이나 지식인 이런 사이트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디지털 펌과 세팅 펌, 아이롱 펌, 직펌 이런 펌들이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고객이 세팅펌을 원해서 미용실을 찾아오셨을 때 세팅펌 기구가 없을 때는 우리 미용실 같은 경우는 디지털 펌 기계가 있으며 세팅펌과 어떤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권했을 때 고객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그래 디지털 펌 한번 해볼게 하고 그 시술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분명히 세팅펌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세팅펌 기구도 없으면서 세팅펌 할 수 있다 해서 직펌이라든가 디지털 펌으로 세팅펌이라고 이렇게 고객을 속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 이런 헤어 디자이너들의 이게 헤어 디자이너가 전문직이잖아요. 이런 전문직이 몇몇 분들 때문에 이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갖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디지털 펌, 세팅 펌, 아이롱 펌, 직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있게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아이롱 펌을 하는 기구들인데요. 이 호수별로 이제 원권 아이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권 아이롱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규쌤은 이 아이롱을 써요. 이렇게 아까는 원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잖아요. 이게 돌려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롱이 이렇게 가위처럼 이렇게 되는 거를 선권 아이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2mm 아이롱이에요. 이 굉장히 섬세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이렇게 막 사용할 수 있는 아이롱 기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롱 경력이 많으셔야 굉장히 베테랑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이 2mm 이 아이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명맥이 줄죠. 워낙 이게 어려운 기구이기 때문에 요 선권 아이롱이 2mm, 4mm 각이 져 있어요. 요거. 그래서 이게 오각 아이롱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데 아이롱 날을 보시면 이제 각이 이렇게 오각. 그래서 플랫 6mm. 제일 얇은 매직기들이 한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정교한 작업. 그래서 이 아이롱 펌을 전문으로 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구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을 때 이제 아이롱 펌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매직기들이 보면 이렇게 판이 얇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아이롱 펌 할 때 이렇게 얇은 아이롱이 되게 어렵다는 이유는 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뿌리 볼륨을 살린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손질하실 때 이렇게 얇은 매직기를 많이 사용해서 집에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손상이 되게 커요. 이 열판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모발에 탁 달 때 예를 들어서 넓은 판으로 잡을 때 모발 표면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넓이로 한 번에 열이 가기 때문에 열이 좀 퍼져서 들어가죠. 하지만 이렇게 얇은 매직기는 잡았을 때 여기만 집중적으로 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발이 열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놀래는 정도가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주먹으로 탁 치면 안 아파요. 이 정도 강도. 그쵸? 이 정도 강도로 쳤을 때 아프진 않아요. 하지만 바늘로 이 정도 강도 딱 치면 피나죠. 엄청 따갑죠. 그렇죠? 그래서 매직기나 이렇게 열기구 사용할 때 미리수가 가늘수록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규쌤은 일반인들한테 집에서 매직기라든가 아니면 고데기 사용할 때 어떤 제품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절대 얇은 거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넓은 거는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요. 연습하시고 자꾸 사용하시다 보면 익숙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 매직기랑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매직기 판 거의 이쑤시개 정도 크기인데
요렇게 얇은 아이롱 같은 경우가 모발이 집중적으로 저 얇은 2mm, 그러니까 자루 생각하시면 자가 2cm가 한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2mm면 5분의 1, 1cm의 5분의 1로 작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2mm가 한 번에 고열이 모발에 딱 닿았을 때 잘못하면 그 부분이 꺾이고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롱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렇게 작은 아주 세밀한 아이롱이란 열기구들은 전문가들이 사용을 하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용하셔야지 절대 고객이 마루타가 아닙니다. 할 줄 아는 거하고 잘하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 미용인 헤어 디자이너는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래서 고객에게 만족감,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가 비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충 저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이롱 펌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롱을 하신다면 최소한 아이롱 미리수들은 다 구비해서 하시길 바래요. 뭐 몇 미리 몇 개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아이롱을 뭐 전문으로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게 전문은 아니고요. 전문은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 아주 잘하는 거, 그걸 전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쌤은. 이 직펌 같은 경우는 이 세팅 펌이나 디지털 펌보다 열이 좀 약해요. 그래서 펌 약을 바른 후에 뜨겁게 달궈진 이 롯들을 감아요. 그러면 모발이 펌약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 열이 지금 이게 열이 뜨겁게 가도 그 모발이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어서 금방 식어요. 그래서 잠깐의 열로 펌을 하는 건 이제 직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을 가해서 이제 달커놨기 때문에 이제 마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전기를 꽂을 일이 없는 거죠. 전용 직펌기로 나온 거고요. 이제 직펌 아시겠죠? 저는 이 펌을 좀 중년 분들한테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중년 분들은 이제 점점 이렇게 두피라든가 모발 관리를 잘 안 하신 경우에는 점점 모발이 가늘어지고 약해지고 숱이 점점 줄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반 펌을 해버리면 볼륨을 살아야 되니까 너무 빠글빠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굉장히 이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탄력 있고 조금 더 우아하게 펌을 하시고 굵게 해서 볼륨 있게 하고 싶으신데 보통 디지털 펌 같은 경우 뭐 그냥 못하는 데 가면 좀 싸지만 못하는 데 가면 머리가 많이 상하잖아요. 네. 싼 데는 다 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데 가면 디지털 펌이 비싸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이롱 펌은 비싸고 디지털 펌 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이 하는 얘기고요. 디지털 펌, 아이롱 펌 똑같은 열펌이에요. 왜 디지털 펌이 싸고 아이롱 펌이 비싼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세팅 펌, 디지털 펌, 아이롱 펌은 똑같은 열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조심해야 되는 펌이에요. 근데 조심하지 않고 대충 하기 때문에 디지털 펌은 쉽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모발이 상하는 겁니다. 절대 열을 가하는 펌들은 디자이너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계속 테스트를 봐줘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온도를 줄 때 온도가 140도 이상이 되면 모발에 변형이 일어나요. 즉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열을 사용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 펌이 굉장히 탄력 있고 좋은 펌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이규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민 디지털 펌 솔직히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모든 미용실이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연하라는 과정을 보고 깨끗이 샴푸해서 약액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약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고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깨끗이 헹군 후에 오셔서 이 롯들을 말아주고 이 전기를 꽂아서 열을 가하는 이게 디지털 펌이에요. 요게 또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디지털 펌 같은 기구는 이제 온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펌기에 제일 낮은 온도로 직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펌약을 바른 후에 이 롯들을 말죠. 만 후에
전기를 꽂고 가장 낮은 온도로 잠깐의 열을 줘서 이제 직펌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단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직펌기와 이 디지털 펌으로 하는 직펌은 많이 다릅니다. 직펌기로 했을 때는 조금 모발이 그 좀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이 디지털 펌기로 직펌을 했을 때는 좀 직펌기보다는 볼륨은 좋지만 조금 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깔끔한 느낌을 원한다 그러면 직펌기로 하시는 게 좋고, 나는 좀 더 뭔가 약간 히피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나는 좀 부시시한데 볼륨이 있는 걸 원한다 할 때는 요 디지털 펌으로 직펌을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직펌도 열을 가하는 거, 펌약을 바른 후에 하잖아요. 그 열을 가하기 때문에 저 직펌기도 그렇고 이 디지털 펌기로 직펌하는 것도 그렇고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모발 관리를 굉장히 즉 집에서 홈케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홈케어가 뭔지도 모르고 집에서 관리할지도 모르고 이러신 경우는 직펌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이규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펌을 해드릴 때는 고객님들한테 꼭 말씀드려요. 홈케어 자신 있으십니까? 하실 겁니까? 홈케어를 하시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직펌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직펌을 해드리질 않아요. 그게 저의 미용에 대한 판단이고 고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펌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비용적인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디지털 펌보다 저렴하게 해서 하는 건데, 대신에 그만큼 손상이 가요. 근데 그거를 치유를 하지 않는다면은 저 직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과정을 꼭 소비자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판단한 후에 펌을 하셔야 돼요. 절대 고객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규쌤의 철칙이에요. 이 국민 이 디지털 펌 기계, 이걸로는 지금 디지털 펌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직펌. 왜냐면 약에다가 로트를 묻히고 막 씻고 그러니까 이런 로트들은 솔직히 좀 저렴해요. 플라스틱이니까. 그래서 이걸로는 디지털 펌을 하지 않고 직펌을 하고요. 제가 사용하는 이제 디지털 펌 기계예요. 이 로트보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디지털 펌기 로트들은 요 로트예요. 보시면 굉장히 굵죠. 보통 일반적인 로트보다 길어요. 전기를 꽂아요. 여기는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열을 가하는데, 이렇게 롱머리들한테는 이런 로트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짧은 머리들은 괜찮은데 롱머리는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로트로 말면 자꾸 겹쳐요. 겹치기 때문에 이 장로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규쌤은 이제 긴 머리들이나 디지털 펌할 때 이 장로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좀 비싸지만, 지금 디지털 펌은 저 노란 거와 지금 이 레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요. 중요한 거 요거, 이게 세팅 펌이에요. 잘 들으세요. 기계의 모양도 보면은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디지털 펌, 세팅 펌을 판단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로트 때문이에요. 왜 세팅 펌은 매달아야 되고 디지털 펌은 매달지 않아도 되냐? 국산 디지털 펌 같은 경우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국 디지털 펌 기계도 가벼워요. 하지만 세팅 펌은 도자기 같아요. 사기. 그래서 도자기로 해서 이런 지금 국산 로트나 이런 거는 떨어뜨려도 안 깨져요. 예, 떨어뜨려도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팅 펌 로트는 도자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무게감 때문에 이제 달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플라스틱의 열 전도율과 이 도자기의 열 전도율은 되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세팅 폼은 열폼 중에 가장 고열이에요. 그래서 세팅 폼을 할 줄 모르는데 잘못해버리면 머리가 그냥 한 번에 타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열펌이란 자체는 열을 가하기 때문에 모발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모발은 열에 140도를 기점으로 해서 140도가 넘으면 모발에 변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열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함부로 디지털펌이나 세팅펌을 막 고객들한테 하니까 고객들이 이제 모발이 많이 상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세팅펌 그러면 다 똑같은 세팅펌, 디지털펌 그러면 다 똑같은 디지털펌인 줄 알고 좀 저렴한 걸 찾아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머릿결이 되신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좋은 데서 잘 하셔서 뭐 머릿결이 막 상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양한 것 같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고기를 안 먹어보신 분들은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갖다 줘서 저도 이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안 먹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고기를 좋아하시고 자주 드신 분들은 이게 돼지고기고 소고기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소고기를 좋아하신 분들, 또 되게 뭐 맛있는 걸 많이 드신 분들은 그게 또 한우인지 육인지 이런 것도 구별해요. 즉 내가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이면 그 식당에서 저한테 돼지고기를 소갈비라고 속이면 저는 속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속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게 어떠어떠한 거라는 정도는 아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